생각보다 기준이 되게 명확하네요. 예쁜 것만 보면 놓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가지고 고르셔야 실제로 실패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결국 타일은 감으로 고르는 게 아니라 이제 기준으로 고른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짱대리입니다. 진국장입니다. 오늘은 타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타일은 예쁘면 끝일까요? 예쁜 것도 좋긴 네. 한데요. 그렇게 고르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막상 시공하고 나면은 미끄럽고 줄눈도 더러워지고 생각보다 고급스럽지도 않고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대부분 그 예쁜 데 기준으로 골라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 저도 타일을 고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사실 예쁜 걸 가장 먼저 보거든요. 많이들 그렇게 보시는데 타일은 예쁜 게 다가 아니고 잘 맞는 것을 고르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 그러면 기준이 따로 있는 걸까요? 네, 타일은 네. 디자인보다 언제 어디에 시공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럼 오늘 그 기준을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실제 현장에서 많이 쓰는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가보시죠. 네, 저는 솔직히 타일을 고를 때 가격, 브랜드, 등급 이렇게 먼저 보거든요. 이게 솔직히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많이들 그렇게 음. 보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공간입니다. 공간이요? 네, 네. 같은 타일이라도 거실이랑 욕실, 현관은 다르게 적용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음, 예를 들면 거실은 분위기와 질감, 그리고 욕실은 미끄럼과 안전, 또 현관 같은 경우에는 오염이랑 마찰이 중요하거든요. 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좋은 타일 하나 고르면 다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음, 좋은 타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공간에 맞는 타일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이제 어떤 예로 들어주실 수 있으신지. 네, 예. 거실은 이제 눈이 자주 닿는 공간이기 때문에 색감, 음. 질감,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욕실 같은 경우에는 물이 자주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안전이랑 그리고 때에 대한 그런 관리 용이성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하고요. 현관 같은 경우에는 음. 외부의 오염이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 마찰이랑 오염에 강해야 되는 타일을 쓰셔야 돼요. 음. 그러면 좋은 타일이 아니라 맞는 타일을 이제 골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네요. 네, 맞아요. 아무리 좋은 타일도 맞지 않는 공간에 쓰게 되면은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결국 타일은 보기보다도 먼저 쓰는 방식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겠네요. 네, 맞아요. 공간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 슬랩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네, 또 많이 쓰시는 만큼 그만큼 하자도 많이 뒤따르는 것 같아요. 네. 슬랩은 자재보다 시공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오, 자재가 비싸면 더 괜찮은 거 아닐까요?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고 음. 크다 보니까 조그만 오차도 좀 더 크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더 티가 많이 나나 봐요. 네, 맞습니다. 시공을 누가 하느냐도 되게 음. 중요하고요. 그리고 공간에 잘 맞는 타일을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공간 적합성이 가장 중요한 거겠네요. 네, 음. 맞습니다. 반짝반짝이는 재질을 바닥에 썼을 때 미끄러질 수 있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음. 그리고 또 보통 충격이나 이런 가공이 힘든 공간에 맞는 재질을 써야 되고요. 음. 그러면 슬랩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렇게 아무 곳에나 막 쓸 수 있는 자재는 아닌가 봐요. 맞습니다. 예쁘다고 다 되는 게 음. 아니고 큰 판재일수록 판재의 평활도나 그다음에 시공 퀄리티가 중요한데요. 뭐 코너 마감이라든지 만나는 이음매의 퀄리티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해져요. 아무래도 저희는 완성된 모습만 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어떤 부분을 또 시공할 때 잘 봐야 하는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시공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바닥 타일은 진짜 체감이 크잖아요. 어떤 집은 너무 미끄럽고, 어떤 집은 또 괜찮고, 이게 시공의 차이 아닐까요? 네, 시공의 영향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표면 차이입니다. 표면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표면에 매끈하면은 물이 닿았을 때 불리하거든요. 네, 표면 차이라고 하셨는데 유광이면 무조건 미끄러워서 안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러면? 무조건이라기보다는 물이 있는 공간에 사용했을 때 불리하다는 거죠. 네, 저는 사실 반짝이는 게 더 고급스럽다고 생각을 해서 바닥도 그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는데 좋은 것과 안전한 것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음. 맞는 것을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같은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이 기준을 다르게 확인을 해서 마감 종류를 또 골라야 되겠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벽은 눈으로 보지만은 음. 바닥은 직접 몸이 닿는 곳이기 어. 때문에 중요하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타일의 기준은 그 공간의 기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욕실, 현관, 주방은 전부 다 다르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음. 진짜 이런 건 시공하고 나서야 체감이 되니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닥은 예쁜 것보다 먼저 안전하고 관리 가능한 걸 기준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네, 이런 줄눈은 진짜 스트레스거든요. 청소를 해도 금방 음, 더러워지더라고요. 근데 그건 청소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타일 크기에서 이미 결정되거든요. 아, 작으면은 줄눈이 아무래도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작을수록 줄눈이 많고 그래서 더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큰 타일이 무조건 답인 건가요? 깔끔해 보이지만 음. 시공 정밀도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에요. 음, 그러면은 줄눈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많다고 해서 무조건 또 좋은 것도 아니겠네요. 네, 맞습니다. 줄눈이 줄어들면 시각적으로는 좋지만 타일이 커질수록 단차나 그런 부분들이 눈에서 잘 띄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고려해야 될 대상이죠. 결국 줄눈 문제도 디자인 하나로만 볼 게 아니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네, 타일의 관리나 시공, 크기가 선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평소에는 타일 크기가 이렇게 중요한지 잘 몰랐어요. 네, 그렇죠. 실제 음. 생활에서는 요 타일 크기 차이가 불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물이 많이 닿는 공간에는 오히려 타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욕실은 진짜 관리가 너무 힘든 네, 공간이잖아요. 이런 타일을 사용할 경우에 물때가 많이 끼지는 않을지도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이 어떤 걸 고르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음. 매끈한 곳을 고르면 보기에는 좋지만 물때 같은 게 잘 보일 수 있고 너무 거친 걸 선택하시게 되면 때가 잘 끼고 관리가 좀 어려워질 수 있죠. 음. 그러면 벽이랑 바닥을 맞추면 안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음. 앞서 말씀드린 기준으로 보면 벽은 보이는 곳, 바닥은 몸이 닿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해야 합니다. 음. 그런데 요즘은 벽, 바닥 다 통일해서 예쁘게 가는 욕실이 많은데요. 네, 가능은 한데 음. 대신 같은 제품에 다른 마감으로 나오는 음. 디자인을 고르시면은 그 원하시는 바를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오, 네. 그러면 그런 마감들이 다 종류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준비되어 있고요. 같은 모양의 실제 표면 마감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마감의 종류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유광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반짝반짝이는 마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틴이라고 하는 이렇게 부드럽게 터치감이 있는 마감이 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매트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질감 부분이 좀 표현되어 있는 마감. 세 가지가 크게 많이 사용되는 마감이에요. 근데 같은 이런 타일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거는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제품은 되게 평범해 보이기도 해요. 혹시 이게 지금 저희 전시관 조명 때문은 아닌지 네. 조명 영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재질감은 재질감.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네. 거친 마감과 이제 유광 마감 요런 게 있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느낌이 굉장히 다른데 이게 카메라에 담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제품의 색상 정도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면 되고 실제 사용하는 공간, 생활 공간에는 조명이랑 그다음에 외부의 빛 그리고 여러 시간적 환경 때문에 다르게 보이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모여서 깊이감이나 색감이 다르게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사진으로 볼 때랑 실제 볼 때 느낌이 다른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인지. 네, 맞아요. 사진은 색 위주로 보이지만 실제 공간에서는 빛과 말씀드린 재질의 표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베이지 톤, 그레이 톤인데도 어떤 거는 훨씬 비싸 보이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 이제 어떤 것도 평범해 보이기도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재질감이 살아있으면 같은 베이지색이라도 더 깊고 고급스럽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베인 따라가면은 생각보다는 평범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고급스러운 공간을 원하시면 색보다 먼저 표면의 재질감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 한 번만 해주세요.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공간, 두 번째 표면, 세 번째 시공, 네 번째 크기, 다섯 번째 욕실 기준, 여섯 번째 재질감. 이 여섯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기준이 되게 명확하네요. 네, 맞습니다. 예쁜 것만 보면 놓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가지고 고르셔야 실제로 실패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결국 타일은 감으로 고르는 게 아니라 이제 기준으로 고른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보니까 진짜 기준 없이 고르면 굉장히 위험한 소재 중에 하나인 게 또 타일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준부터 잡으셔야 실패가 줄어듭니다. 그럼 저처럼 그냥 단순하게 예쁜 것만 보고 고르면 나중에는 굉장한 불편함을 또 감수할 수 있다는 점 꼭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타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시공하면 오랫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 고를 때 기준을 가지고 잘 고르셔야 돼요. 네, 오늘 이렇게 타일 마감이랑 그리고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에 다 담지 못한 자세한 설명들은 또 저희가 블로그랑 인스타에 게시할 테니 그쪽으로 이제 링크 타고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